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전 총리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아니 네거티브 안 하겠다더니 측근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본인도 다시 이 네거티브 최전선에 등판한 형국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반격으로 돌아섰는데 이 속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연임 도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것이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뭐 네거티브 안 하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이성윤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네거티브를 대신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말리지 않고 있어서 예. 사실은 좀 비열한 방식으로 이 네거티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뭐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뭐 대표가 로망이다 이 발언이 뭐 자기 정치다라는 식으로 이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기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네.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반대되는 반하는 형태의 어떤 반명 노선의 정치를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 정치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 기준에서 따를 때는 정청래 대표가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방하고 방해했던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이 한마디보다 어떻게 더 강렬하게 반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김민석 후보께서도 더 토론해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앞에 뭐 이 부분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의 초조함이 반영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저는 당장 유시민 김어준이 선을 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되지도 않을 후보를 밀었다가 나중에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뭐 조국 전 대표는 뭐 원희 씨에 대한 일베 좌표 논란 이후로 예. 거의 이제 뭐 더 이상 정치적 소생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진 거 아니냐. 예. 거의 저는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과의 그런 관계인데 네. 유시민 전 장관은 최근에 낚시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열흘 동안 잠도 못 잤다. 지금 굉장히 뭐 수면도 쉽지 않은 이런 좀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를 좀 하시는데 좀 마음적으로는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어준 씨의 행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는데 네. 사실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예. 별다른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원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게다가 또 오늘 아침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거기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이틀 뒤에는 송영길 후보님도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원보다는 김어준 씨는 이제 기계적 중립을 통해서 이제 YTN이나 연합뉴스 TV 모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를 조금 더 연명해 보겠다. 역시 구독자가 먼저다. 이제 이런 하나의 흐름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예. 사실 정청래 후보가 이런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네. 한 4만 명의 당원들 서명을 통해서 네. 정청래 대표 출마를 촉구한다라는 그런 좀 기이한 행동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니 저 정청래 나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저런 게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모든 포커스가 이제 김어준 씨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네. 결국 김어준 씨는 이제 비즈니스를 택한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제 식사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청래 후보 쪽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 거기다가 고민정 의원이 또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전혀 하나도 풀리는 게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측근들까지도 좀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같이 두면서 아하. 좀 본인들 스스로 고립을 더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 딴지 유저들, 딴지 게시판도 김어준 씨에 대한 또 비판 여론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정청래 후보 지지파와 또 김어준 지지파로 또 분화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 당은 아니 그러니까 그 게시판은 주인이 김어준이니까 김어준이 저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그래도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이제 그 김어준 씨 방송 거기에는 지금 뭐 댓글에는 뭐 정청래 대표 화이팅 뭐 이런 댓글들은 또 한 절반 정도는 보입니다. 예. 보이고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김어준 씨에 대한 그런 지지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세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지금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 안에는 일부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름의 좀 분화가 있지 않을까. 김어준 씨가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은 이 구조가 유지되겠지만은 예컨대 뭐 그렇죠. 다른 누군가를 밀어준다 이러면 또 거기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또 제 진단입니다. 어쨌든 예, 고민정 맞습니다. 의원 친문의 거의 상징격이자 청와대 대변인도 지냈던 그 고민정 의원이 대표 출마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 자체로 이른바 친문 진영에서 내세우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 친문은 따로 후보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요? 뭐 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족보 투쟁 같은 거거든요. 족보 투쟁. 그러니까 이제 예. 친문의 족보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정청래 후보가 뭐 아무런 그 족보에 기재된 사람들의 동의 없이 막 끼어들어오다 보니까 원 족보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 네. 무엇보다 정청래 후보가 그 전직 대통령들을 너무 많이 세일즈를 했잖아요.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뭐 DJ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그 적통인 것처럼 많은 표현들을 스스로 뱉어냈기 때문에 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친문에서 활동을 했던 그 주류 인사들,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연결되는 선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가 달리 대안이 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친문에 대한 그 대표성을 띠고서 대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같이 한 게 없는데, 우리 팀이 아닌데 그냥 책임만 같이 져야 되는 이런 좀 난처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아마 원래는 최고위원을 나가려고 했다가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아마 이제 친문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아마 대표 출마를 고민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 거 아닌가, 제 나름의 분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고민을 했군요. 네. 깊게 고민을 하는 거겠지만, 깊게 고민을 아니 근데 저는 고민정 의원은 당대표 나가셔도 어차피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나 네. 어떤 기조에 대한 불만들,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렇게 별로 소구력이 있기 어렵고요. 그 고민정 의원도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있기 위해서는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뭐 그렇지.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 이건 잘못됐다, 끊고 우리가 미래로 이재명 정부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아 저분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부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성찰이 없이 오로지 뭐 이제 와서 대표에 출마하고
해방하고 어떤 뭐 확장의 노선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예. 그 CCTV까지 틀면서 예. 김민석 전 총리가 내란 당시 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친청계의 최고위원이 그 당신들한테 뭐했냐? 감기약 예. 먹고 자지 않았냐? 감기약 성분이 뭐였냐? 이러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일침을 놓았어요. 김어준이. 예. 이게 뭐 워낙 한심한 주장이니까요. 그게. 네. 김어준 이거- 씨도 이제 태도를 바꾸나 보네요. 글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지금. 네. 예. 자, 그래서 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게 분열적 요인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김어준 씨가 태도를 유지를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태도를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달리 모양을 잡으면은 또 아마 그 안에서는 상당한 좀 분열의 잡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출마를 결심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예. 후보가요. 예. 어허, 예. 아니 뭐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어준 총수도 이렇게 편들어 주지 않는다면은 나가봐야 뭐 그냥 망신만 당하는 건데요. 나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네. 아니 근데 이분들이 저는 조국 후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뭐 몇 달 전이긴 합니다만 온 힘을 다해서 네. 모든 욕을 먹어가면서 조국 올인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 특히 될 줄 대표적인 알았지. 분이 자기들 봤을 김어준, 예,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인데 조국을 세게 밀었는데 3등을 했단 말이죠. 때는. 네. 그것도 대선 주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그 조국에 대한 그 센 트라우마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유시민 전 장관님도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네. 힘든 세월 보내고 있고 김어준 씨도 이번에 한번 내가 조국처럼 정청래 후보를 또 밀었다가 이게 결국은 그 후보 경쟁력과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심해도 뭐 김어준 씨가 영향력이 그렇게 세다고 해도 예. 이분이 민다고 다 됩니까? 아니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진짜 이분이 밀었을 때 됐던 거는 네. 그때는 탄핵 대선이니까 예. 김어준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고 다른 홍길동을 밀었더라도 그때는 홍길동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탄핵 대선이니까. 네. 근데 지금의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과연 조국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 우린 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김어준 씨는 큰 착각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정청래 후보를 또 밀었다가 이거 조국 후보 꼴이 또 나면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네. 아마 이런 위기감과 조급함이 지금의 이런 김어준 씨의 이런 태도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앞서 조국은 끝났다 이 말씀하셨어요. 개혁신당이 여론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뭐 무슨 온라인 폴도 아니고 실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섭노 이 발언을 두고 사투리다 56%, 일배 발언이다 17%. 여론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조국 씨는 왜 쓸데없이 헛스윙을 날려가지고 이게 선거 때 이후로 이 만회하기보다도 더 악화시켰는지 본인에 대한 평판에 있어서 말입니다. 근데 저는 뭐 개혁신당도 이거 뭐 굳이 여론조사까지 해봐야 하는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아마 네. 이런 또 언론의 주목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참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번에 조국 씨의 이 헛스윙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야구 경기 보다 보면은 타자들이 헛스윙을 크게 할 때 있고 네. 더 오버해서 헛스윙할 때는 배트를 놓쳐가지고 배트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조국 씨가 헛스윙을 해가지고 배트가 관중석으로 지금 날아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예. 대형 헛스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타석에 들어설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 조국 씨와 정치를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천하의 김어준 씨도 이거 도저히 나도 못 살린다. 나도 네. 손 띈다. 예. 지금 아마 합일 때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도 좀 잠을 열흘째 못 주무실 만큼 예. 굉장히 그 조국을 밀었던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성 증상을
사항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조국과 정치를 같이 하겠느냐. 음.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이제 신장식 의원도 당대표가 될 걸로 아주 유력해 보이시는데 네. 아마 이분들도 좀 태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예. 아니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를 계속 끌어안고 가가지고 20대 지지율은 잡히지도 않고 당 지지율은 뭐 1에서 2% 뭐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 뭐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국 후보가 평택을 선거 치르면서 과욕을 부려가지고 아니 조국 혁신당 더 이상 뭐 민주당스럽기 때문에 뭐 합당을 주도하겠다라니 느니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더 이상의 자강과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자백해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후발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 당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빠져든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